반복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중첩 반복문. 어, 이제 결국은 반복문인데 반복이 중첩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반복이 이제 중첩되어 있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어, 바깥쪽에 이렇게 하나의 반복문이 있고 지금 보는 그림처럼 바깥쪽에 하나의 반복문이 있고 그 반복문 안에 또 하나의 반복문이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그림이 나와 있는데 바깥에 이렇게 크게 뭔가 이렇게 원이 하나 있고 그 기서 안에서 또 작은 원들이 여기 안에서 이제 뭔가 반복을 하는 그런 구조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살펴봅시다. 중첩 반복문이 우리가 아주 가장 일반적인 중첩 반복문은 예를 들어서 보면 여러분들 구구단 같은 경우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구구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흔히 2단부터 몇 단까지 있죠? 보통 9단까지 있죠. 2단부터 9단까지. 자, 9단, 2단부터 9단까지 있어요. 자, 2단부터 9단까지 하기 위해서 이 2단부터 9단을 2, 3, 4, 5, 6, 7, 9까지 반복을 해야 되는 거죠. 반복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2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는 2단을 뭔가 계산하기 위해서는 출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2단 안에서도 반복을 해야 되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2단 안에서 1부터 보통 뭐 9까지 부터 1부터 9까지 반복을 해야 되죠. 반복하는 구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3단 안에서도 또 1부터 9까지 있어요. 4단 안에서도 1부터 9까지 있어요. 어디까지? 9단까지. 자, 이렇게 보면 자, 바깥에 그러니까 큰 반복이 하나 있고 그 큰 반복문 안에서 또 작은 반복문을 어떻게 여러 번 반복을 시행을 해줘야 된다. 자, 보통 이런 구조에서 우리가 중첩 반복문을 많이 사용한다. 중첩 반복문을 사용한다.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어, 아주 간단한 그 예시를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출력물을 우리가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출력물을 자, 그러면 뭐 이렇게 출력물을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죠? 아주 단순하게는 프린트 F 하고 이거 몇 개죠? 10개 예를 들어서 10개 쭉 찍고 가로 닫고 그래서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그래서 프린트 F 또 똑같이 하고 또 프린트 F하고 똑같이 하고 또 프린트 F하고 똑같이 하고 또 프린트 F하고 똑같이 하고 한, 둘, 셋, 넷, 다섯 번을 반복하면 된다. 물론 뭐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어, 이 줄이 몇 줄이죠? 5줄이니까 이렇게 하는 수고로움을 들고서라도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줄이 1000줄, 10,000줄 정도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1000줄, 10,000줄 이렇게 다 쓸 건 아니죠, 우리가. 다 쓸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보통 이런 반복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 하면 자, 중첩 반복문을 보통 많이 쓴다. 중첩 반복문을. 자, 중첩 반복문. 자, 포문으로 몇 번 반복하죠? 0부터 5보다 작을 때까지. 그래서 0부터 4까지죠. 4까지 반복을 해요. 자, 근데 잘 보면 이게 몇 개죠? 0, 1, 2, 3, 4번 줄이 있죠. 그래서 자, 이 바깥쪽에 있는 반복문은 자, 여기에 있는 이 큰 한 줄씩 반복을 하는 거고 근데 이 반복을 한 번 했을 때 이 안에서 뭘 하죠? 별을 몇 개 찍죠? 10개 찍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음, 큰 반복문 한 번 할 때 이 안에서 실제로 하는 일은 뭐다? 0부터 9까지 반복하면서 뭘 해야 된다? 별을 한 번 찍어야 된다. 자, 그래서 별을 한 번 이렇게 찍으면 돼요. 별을 찍고 자, 별을 찍으면 어떻게 되죠? 9번 찍으면 되죠. 10번 찍으면 되죠. 0부터 9까지니까 10번 찍었어요. 그럼 이 반복문 한 번 끝났죠? 다시 올라가고 다시 이번에는 이제 얘가 1이 되겠죠. 자, 1인 상태에서 오면 자, 다시 0부터 9까지 출력을 하죠. 오케이.
쭉 해가지고 10개 찍어요. 자, 10개 찍고 나서, 이렇게 찍고 나서 이 반복문으로 10개 찍고, 그리고 문장이 이 반복문 종료되죠. 종료가 되면 얘는 뭘 하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또 이렇게 해서 쭉 다음 문장으로 넘어갔어요. 어. 그래서 한 줄씩 한 줄씩 이렇게 다음 줄로 넘길 수 있어요. 다음 줄로 넘겨서 몇 줄? 5줄, 5줄 쭉 찍고 한 줄 찍을 때마다 10개씩 그래서 5줄 쭉 찍고 자 이렇게 출력물을 나타내는 게 그 중첩 반복문을 이용해서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죠. 자 이거 여러분들 반드시 실습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마찬가지로 비주얼 스튜디오로 한 줄씩 한 줄씩 여러분들이 따라서 해봐야 되겠죠. 높아심에 자, 빌드, 솔루션 빌드 자, 하고 한 줄씩 한 줄씩 실행하려면 F10분 누르라고 했죠. 잠시만요. 잠시만요. 수업 좀 짧게 네. 제가 그거를 답을 드려야 되는 건지 제가 지금 검토를 아직 못했는데 제가 보고 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만들 수 있고, 한 줄씩 한 줄 실행 한번 해봅시다. 10번. 화면 어디 갔지? 어. 자, 지금 하나가 출력이 됐는데 지금 안 보이네. 내가 지금 화면을 줄여서 그런가. 아, 여기 이제 하나가 출력됐죠? 하나가 출력됐어요. 다시 F10번. 또 하나, 또 하나, 하나, 또 하나, 하나. 자, 이렇게 변화할 때 여러분들은 이 x 값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y 값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잘 살펴봐야 돼요. 오케이. 하나, 둘, 10개 별을 찍을 거예요. 10개 별 찍고, 그리고 이 폼은 끝났고, 그리고 다음 문장으로 내려와서 이 커스가, 여기 있는 커스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왜 내려왔냐? 이 문장을 만났기 때문에. 이 문장을 만났기 때문에 커스가 다음 줄로 넘어왔어요. 여기에 있던 커스가 다음 줄로 이렇게 넘어왔어요. 자, 여기서부터 그럼 다시 또 출력을 하겠죠. 자, 그런데 안쪽에 있는 중첩 반복문, 안쪽 반복문은 종료가 됐어요. 한 번 종료가 됐어요. 다시 중첩 반복문 바깥쪽 반복문을 실행을 하러 올라가요. 자, 그럼 y가 원래 0일 때 이렇게 했었고 y가 1이 됐어요. 이제 y가 1이 됐어요. 자, 또 똑같이 또 이렇게 찍겠죠. 지금 찍고 있는 게 보이죠? 여기 지금 찍고 있죠. 자, 그래서 또 다음 줄 넘어가고 또 이렇게 찍고 있어요. 자, 이렇게 찍고 있는 스텝이 여러분들 눈으로 잘 보일 거예요. 자, 중첩 반복문은 안쪽에 있는 바깥쪽 반복문 한 번 할 때, 바깥쪽 반복문 한 번 할 때 안쪽 반복문 n번을 취하는 형태이다. 취하는 형태이다. 네,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자, 오케이. 그렇게 하고 안쪽 반복문과 바깥쪽 반복문이 완전히 다 끝나면 종료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여러분들 반드시 이거 따라서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이거
또 두 번째 예시도 아주 유사하다. 아주 유사한데 여러분 이제 얘는 이렇게 삼각형 자, 삼각형 형태의 직각삼각형 형태의 뭔가 이 별표를 찍는 건데 잘 보면 맨 처음에 하나만 찍고 두 번째 줄일 때는 두 개만 찍고 세 번째 줄일 때는 세 개, 네 번째 줄일 때는 네 개, 다섯 번째 줄일 때는 다섯 개만 찍을 수 있다. 자, 이제 이렇게 뭔가 조금씩 응용하는 문제들이 이제 조금씩 나올 건데 여러분들은 이 패턴을 잘 살펴봐야 돼요. 자, 어떻게 하냐? 맨 첫 번째 할 때는 그러니까 이 반복문, 큰 반복문과 중간 반복문이 있고 큰 반복문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0부터 아니지 1부터 5까지 왜냐면 여기 1부터 적겠으니까 1부터 5까지 그런데 이 맨 처음에 얘가 1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 1일 때는 0부터 이 x가 y 값일 때까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y가 1부터 5까지 바뀌는 거죠. 근데 맨 첫 번째 y는 1이죠. 자, 그래서 0부터 1까지 찍으라고 그러죠. 0부터 1까지니까 사실 한 번밖에 못 찍겠죠. 그럼 이 반복문은 종료되고 다시 올라가요. 자, 그럼 이제 y는 2가 되겠죠. 자, 2일 때는 어떻게 되죠? 0부터 2까지죠. 그래서 0, 1, 두 개죠. 3일 때는 0, 1, 2, 4일 때는 0, 1, 2, 3, 0, 1, 2, 3, 4. 그래서 직각삼각형 이와 같은 형태의 삼각형을 그릴 수가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그릴 수가 있다. 반드시 여러분들 확인을 하고 그래서 이 그러니까 이 변수들을 약간 조작을 통해서 우리가 삼각형 모양을 좀 바꿀 수도 있다. 오케이. 다음 코드 이 부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고 어, 자, 실습이 또 하나 있는데 각 변의 길이가 100보다 작은 삼각형 중에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는 직각삼각형은 몇 개 있을까? 자,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는 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삼각형이 있으면 A0, A, B, C 변이 있으면 피타고라스 정리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 성립하는 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성립하는 거인데 자 그러면 이 각 변은 A변, B변, C변은 각각 1부터 100까지 그러니까 이 1부터 100까지 크기를 가질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A도 크기가 1부터 100까지 조절할 수 있고 얘도 1부터 100까지 조절할 수 있어요. 1부터 100까지 얘도 1부터 100까지 조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크기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 크기를 조절했을 때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성립할 수 있는 삼각형이 몇 개 있는지를 우리는 판단을 만약에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알고리즘으로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작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고리즘으로 조금 복잡한 중첩 반복문인데 반복문이 3번 나왔어요. A변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1부터 100까지 바뀔 수 있다고 그랬고 B도 1부터 100까지 바뀔 수 있고 C도 1부터 100까지 바뀔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자, 근데 자, 그러면 1부터 100까지 계속 바꾸면서 1부터 100까지 계속 바꾸면서 자, A, B, C A변, B변, C변 그래서 A변을 1부터 100까지 바꿔 보면서 A가 1일 때 그리고 B가 1일 때 C를 1부터 100까지 한번 바꿔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위에 올라와서 A는 여전히 1일 때 B를 2로 바꿔봐요. 그리고 또 얘를 1부터 100까지 바꿔보고 그리고 B를 3으로 하고 1부터 100까지 바꿔보고 C를 1부터 100까지 바꿔보고 그래서 어떻게 100까지 그렇게 하고 얘도 어떻게 1부터 100까지 순서대로 계속 여러 번 바꾸다 보면 결국은 만약에 조건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c제곱이 되는 상황이 되면 화면에 얘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성립하는 변의 길이이다 라고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 자, 봅시다. for a는 1부터 100까지, b도 마찬가지로 c도 1부터 100까지. 아까 얘기했죠. a는 1부터 100까지, 그리고 b도 1부터 100까지, c도 1부터 100까지. 근데 이제 이 수식을 여러분들 봤을 때 조금 주의해야 될 게, 자, 맨 처음에 A가 1일 때, B도 1이고, 그 상태에서 C는 1부터 100까지 반복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얘가 1일 때, 다시 얘가 2일 때, 1부터 100까지 또 반복하는 거고, 얘가 1이고 여전히 얘가 3일 때 1부터 100까지 반복하는 거고, 쭉 하다가 얘가 100까지 다 왔어요. 그러면은 얘가 2일 때, 다시 얘가 1인 경우와 일같이 여기서 또 1일 때, 그리고 여기는 C는 1부터 100까지 또 반복을 계속 하는 거고. 자, 이렇게 각 케이스를 하나하나 반복을 쭉 한다. 반복을 해서 내가 원하는 출력물이 있으면 입부분을 하고 출력을 한다. 자, 중첩문이 좀 많아졌는데 세 가지의 중첩문이 있는데 뭐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작성할 수 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 이 부분도 아마 과제로 좀 나갈 것 같아요. 과제로 나갈 것 같고, 어, 잘 한번 읽어봅시다. 라스베가스 도박장에서 주사위 게임이 있고, 주사위 두 개 던졌을 때 합이 6이 되는 경우를 전부 출력해보자. 어. 그 주사위 두 개가 있고, 그 주사위는 각각 1부터 6까지 눈이 있죠. 1부터 6까지 눈이 있고, 그래서 바깥쪽 주사위와 안쪽 작은 중첩문을 반복문을 돌면서 주사위가 6이 나오는 경우를 모두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두 개 합쳐서 합이 6이 되는 경우. 이것도 크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반복문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브레이크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브레이크문. 자, 브레이크문은 여태까지 이제 반복문의 기본적인 내용은 다 배웠어요. 다 배웠고, 브레이크문은 반복문을 빠져나올 때 사용하는 문장이다. 우리가 뭐 계속 반복할 수 없으니까 조건을 주고 빠져나오면 되는데, 근데 이 브레이크문은 어떤 조건을 우리가 좀 강제로 빠져나오게끔 for while문, 그리고 for문, while문 이런 루퍼문, 일반적인 루퍼문 말고 강제로 빠져나올 수 있는 문장을 만들 수도 있다. 오케이, 그거는 브레이크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예제가 보면 어떤 값이 있고,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우리가 복습을 좀 해보면 기호상수이죠. 기호상수를 사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define seed money 이렇게 정의해 줄 수 있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const int 그리고 seed money 쭉 해가지고 여기다가 값을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고, 근데 보통 이 기호상수는 이렇게 많이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자, 오케이. 그래서 while문으로 반복을 계속해요. while문으로 반복을 하면서, 자, 연도와 돈을 쭉 하고, 자, 그리고 만약에 금액이 시드머니 곱하기 10, 그러니까 원금의 10배가 되면 종료해 주세요. 근데 사실 이제 이 조건을 여기 안에 넣어도 상관이 없다. 어, 여기 안에 넣어도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어떤 while문 안에다가 1을 넣어주면, while문 안에 가로 열고 닫고 1을 넣어주면 계속 무한히 반복해요. 무한히 반복할 건데, 얘는 이 조건을 여기 안에다 넣어서 나는 어떤 특정한 조건이 되면 이 조건을 만나면 여기서 브레이크에서 빠져나갈 거야 라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우리는 브레이크문의 일반적인 형태이다. 브레이크문을 보통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 오케이. 자, 브레이크문을 이용해서 무한루프를 탈출한다. 보통 브레이크문을 이용해서. 자, 방금 얘기했듯이 while문 가로 열고 닫고 1이면은 이 1이라는 뜻은 우리가 true 또는 참이라고 얘기해요. 조건이 참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while문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조건이 참인 경우가 되니까 계속 반복을 할 건데, 그런데 어떤 특정한 조건이 되면 그 해당하는 문장을 종료하겠다. 종료하겠다라고 강제로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이런 조건이 되면 종료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주고 싶으면 if은 조건을 주고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다. 자, 이 실습도 여러분들이 조금 꼭 브레이크문 아니고도 이 스캔F, 프린트F에서 sqrt 제곱근을 구하는 이 함수인데 제곱근을 구할 때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입력값에 따른 제곱근을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인지를 하고 한번 쭉 사용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sqrt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math head라는 헤드 파일을 인클루드 해야 되고 인클루드 해야 되고 오케이. 자, 그래서 실행을 하면 이제 이런 형태가 되겠죠. 실수값을 입력하세요. 쭉 이거의 제곱근은 3입니다. 이거의 제곱근은 이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실수값을 입력하세요. 근데 마이너스 값을 입력을 해버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얘는 0보다 작으면 0.0보다 작으면 브레이크문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브레이크문 만나서 빠져나온다. 이렇게. 자, 오케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성을 할 수가 있다. 오케이. 고투문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죠. 고투문. 고투문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이니까 특별히 뭐 언급하진 않을 건데 예제만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이 반복문을 돌면서 어떤 조건이 있으면 아웃 빠져나가겠다. 이 go to out은 go to out. 이 조건이 만족하면 이쪽으로 이 문장을 실행할 거고 오늘 go to out 하면 out이 있는 레이블로 무조건 점프해서 가버린다. 오케이.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if문 만나서 바로 뒤에 그러니까 다음 줄이 아니고 바로 뒤에 있으면 바로 뒤에 있는 문장이 참인 문장이고 아래쪽에 있는 것은 거짓 문장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높아심에 자 if 1 하고 우리가 보통 print 1 뭐 이렇게 출력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조건 참여 아니면 print 2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옮길 수도 있어요. if 어떤 조건이 있으면 print 1 그 문장을 이렇게 한 칸 띄고 이렇게 한 칸 건너뛰고 이렇게 적어주면 참인 경우 얘를 실행하고 그리고 다음 줄에 printf 이 하면 자, 얘하고 이제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if print 출력하고 그런데 얘 문장을 사실 여기 위에 이렇게 바로 건너뛰어서 한 칸 건너뛰어서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똑같은 뜻이 된다. 자, 이제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게 continue 문장이 있어요. continue 문장. continue 문장은 현재의 반복을 중단하고 반복을 다시 시작하게 하고 싶다. continue 문장. while 문장에서 continue 쓸 수 있고 do while에서 쓸 수 있고 for문에서도 continue 쓸 수 있다. 자, 봅시다. 어떤 조건식이 있으면 그 조건식이 참인 경우 문장을 실행하겠죠. 한 문장을 실행할 거예요. 자, 그리고 continue 문장을 만나면 그 다음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 어디로? 그러니까 문장을 중단하고 다시 반복을 시작한다는 건데 이게 위로 올라가서 조건문을 다시 따지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을 실행 안 해요. continue 문장을 만나면 어디로? 조건식으로 가서 다시 조건을 평가한다.
자, 두 while문도 마찬가지고 한 문장 실행하고 한 문장 실행하고 컨티뉴문을 만나면 컨티뉴문을 만나면 다시 조건식으로 간다. 조건식으로 간다는 얘기는 조건식을 판단을 하러 가는 거죠. 자, for문 같은 경우에는 한 문장 실행하고 한 문장 실행하고 컨티뉴문을 만나면 이 조건식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정감식, 정가 감소하는 식으로 가서 정가하거나 감소시키고 그리고 조건식을 검사를 한다. 자, 그래서 이 컨티뉴문을 잘 판단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컨티뉴문을. 자, 대소문자를 변경하는 예시가 있는데 이 예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살펴보면 될 것 같다. 자, 소문자를 입력하고 스캔F 문자 입력하고 만약에 Q이면 Q를 만나면 예시가 있겠죠. Q를 만나면 어, 종료하는 거고 이거 반복문을 지금 계속 돌고 있어요. Q를 만나면 종료하고 Q를 만나면 브레이크에서 빠져나가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 문자 입력받은 문자가 A보다 작거나 또는 Z보다 크다면 어떻게? 컨티뉴면 이쪽으로 올라가요. 근데 올라가 보니까 어떻게 돼 있다? 조건문이 참이니까 계속 실행을 하겠죠. 실행을 하는데 자, 이게 뭘 의미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소문자를 입력하면 대문자로 바꿔서 출력해 주세요 라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소문자 A 입력하면 대문자 A 출력해주고 소문자 B, 대문자 B 이렇게 출력을 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아스키 코드 값을 배웠어요. 우리가 아스키 코드 값 배웠는데 어, 아스키 코드 값으로 64가 아스키 코드 값을 한번 봅시다. 보는 게 제일 빠르겠네. 자, 아스키 테이블이 이제 여기 여러분들 구글로 아스키 테이블 검색을 하면 아스키 테이블 값이 이제 좀 나와요. 쭉 나오고 소문자 A는 아스키 코드 값 10진수로 97이에요. 자, 97. 자, 그런데 대문자 A는 아스키 코드 값으로 얼마예요? 65예요. 65. 65예요. 자, 97이고 소문자는 65예요. 자, 이 둘 값 차이의 값은 얼마이죠? 32만큼의 차이가 나죠. 32만큼 차이가 나요. 자, 그래서 그래서 소문자 A를 입력을 하면 소문자 A는 97일 거고 그래서 입력을 받으면 그 97에서 32를 빼는 거죠. 65가 되겠죠. 65가 될 거예요. 65. 자, 그래서 65라는 값을 어떻게 변환된 대문자는 %C 그래서 이 레트에서 32를 빼면 65가 될 것이고 65를 이 %C로 출력을 하면 %C로 출력을 해주세요 하면 문자가 출력이 돼요. 그래서 대문자 A가 출력이 된다. 자, 그래서 다시 여기로 문자를 입력을 받으면 소문자 B를 입력을 받으면 소문자 B를 입력을 하더라도 실제로는 문자로 입력을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숫자로 입력이 되는 거죠. 98이 입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98이 입력이 될 거고 그 98을 32를 빼면 66이 될 거예요. 66이 돼서 66을 %C로 출력을 해보면
얼마가 된다? 대문자 B가 출력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이제 퍼센트 D로도 한번 출력을 해보고, 그래서 이게 실제로 값이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개념 혹시나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 있을까 봐서 이렇게 추가해서 얘기를 좀 하면, 자, 이 코드를 좀 실행을 해볼게요. 10번. 자, 10번에서 한 줄씩 한 줄씩 실행해 봅시다. 자, 내가 만약에 소문자 A 입력했어요. 자, 소문자 A를 입력을 하면 이 레트에 방금 봤듯이 사실은 문자 A가 입력됐지만 97이라는 숫자가 들어갔어요. 이렇게 들어갔고, 이렇게 하고 이 조건도 만족 안 하니까 97에서 32를 빼요. 레트에는 65가 돼요. 지금 보는 것처럼 65. 그런데 이 65는 사실은 이제 문자 A의 아스키 코드 값이니까,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얘가 문자 대문자 A가 출력이 된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얘를 나는 10진수로 출력을 해보고 싶다. 퍼센트 D로 출력을 해보면 되고, 다시 입력을 받고 여기서 B 자, 그러면 10진수로 출력을 해보니까 66이 나오죠. 사실 66은 아스키 코드 값으로 대문자 B이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 조금 유의 깊게 눈여겨 좀 보면서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 프로그래밍의 이해도가 좀 올라갈 것 같아요. 복리이자 계산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쭉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뭐 크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 복리 이율은 이미 여러분들 알고 있죠. 단리 이율과 복리 이율의 차이는 어, 복리 이율은 내 원금이 있으면 그 원금의 맨 첫 번째 연도는 원금의 이자가 어, 내 원금에 더해지는데 그 다음에는 이자와 내 원금이 어떻게 계속 누적되는 거죠. 계속 누적돼요. 그래서 이 매년 몇 년간 복리를 우리가 적금을 넣을 거냐 보통 얘기하는데 그때 적금을 넣는 연도에 따라서 이 복리 이율이 얼마나 적용되는지 이제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반복문을 돌면서 이 이율을 계속 토탈에 누적하면 복리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이 부분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원금을 집어넣고 내가 원하는 금액이 몇 년 후에는 얼마만큼의 금액이 나오는지를 알고 싶다. 뭐 그러면 이제 이런 복리 이율을 반복문을 이용해서 계산해 볼 수 있겠죠. 자, 오케이. 오늘은 반복문까지 이제 반복문은 이렇게 종료를 좀 할게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른 부분을 좀 정리해 봅시다. 마칠게요. 네.